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분석해볼 미국 ETF는 VIG로 출시 후 거의 매년 배당금을 높여왔으며 주가도 연평균 11% 넘게 복리로 상승하고 있는 배당 성장형 ETF입니다. 그런데 최근 VIG의 벤치마크 인덱스가 변경된다는 소식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분석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VIG의 기본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추종 지표 변경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저는 숫자로 투자라의 홍성현이고요. 숫자에 기반한 미국 주식 분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VIG는 2006년 4월에 출시되어 15년째 운영 중인 패시브 ETF이며 운용 규모는 748억 달러로 80조 원이 넘는 큰 규모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0.06%로 패시브 펀드의 평균 수수료 0.18%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네요. 배당금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현재 시장 가격 기준 배당 수익률은 1.6%로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단기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낮은 만큼 배당의 성장이 얼마나 높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VIG는 시가총액 11조 원이 넘는 라지캡 기업들의 약 81%의 자산을 투자하며 성장주 및 가치주의 특성이 혼합된 종목들의 60% 이상의 자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VIG의 운용사는 1975년에 존 버글이 설립한 뱅가드로 2021년 초 기준의 운용자산 규모는 약 7.2조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글로벌 자산 운용사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펀드는 441개로 그중 절반가량이 미국 투자에만 집중하는 펀드라고 합니다. 뱅가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특이점이 있는데 바로 이 운용사의 주주 구성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ETF의 운용사들은 직접 상장되어 있거나 상장된 기업의 자회사들이었지만 뱅가드는 자사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뱅가드의 주주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지배구조는 고객, 주주, 그리고 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면서 더 낮은 수수료로도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건 회사 측의 주장이고 각 투자자에게 크게 체감되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VIG의 낮은 수수료는 저희들에게 돌아온 구체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VIG의 정식 명칭은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이며 현재는 나스닥 US Dividend Achievers라는 인덱스를 추종합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1일 뱅가드에서 공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VIG의 벤치마크 인덱스는 올해 3분기 중 S&P US Dividend Growers Index라는 인덱스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패시브 ETF의 추종 지수가 바뀐다는 건 아예 새로운 펀드가 되는 거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VIG의 현재 투자자들 또는 투자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VIG가 기존 벤치마크 인덱스를 바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뱅가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VIG의 투자 목적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한다 라는 다소 피상적인 이유 외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공시자료에 따르면 인덱스가 변경되는 구체적인 일자는 선행 매매 때문에 공시되지 않을 것이나 변경되는 D-Day까지는 지속적으로 현재 인덱스를 추종할 예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변경 여부는 뱅가드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뱅가드 측은 결국 이 ETF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운용 수수료, 투자 목적, 그리고 투자 위험은 변화가 없을 거라고 강조하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변화도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추종지표 변경 이후에 공시될 투자 설명서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 내용을 더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조금 애매한 상황에 놓인 VIG를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나마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의 인덱스를 비교 분석하는 것인데요. 그럼 두 인덱스의 구성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 두 인덱스는 몇 가지 미세한 내용 외에는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먼저 벤치마크 인덱스를 관리하는 기업이 나스닥에서 S&P로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몇 투자자 및 유튜버 분들은 ETF의 이름에 나스닥이 들어가서 VIG가 나스닥에 상장된 기술주 기업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지 오해하는데요. 현재의 벤치마크 인덱스 공시자료를 확인해보면 이 벤치마크는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도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 유니버스는 미래의 벤치마크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나스닥과 S&P의 이름 때문에 투자하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덱스 관리기업이 변경된다는 점 외에도 미래 벤치마크 인덱스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리미티드 파트너십 종목들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중치 선정 기준이 조금 바뀐다는 건데요. 가중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상 뒤에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즉 벤치마크가 변경되면서 몇 가지 디테일은 바뀌었지만 큰 그림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벤치마크 인덱스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큰 골자가 유사한 만큼 향후 종목 구성이 얼마나 유사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VIG가 벤치마크로 삼을 새로운 인덱스를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투자 유니버스부터 보면 나스닥이나 NYSE 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미국에 상장된 주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먼저 리츠를 제외하고 유동성이 원활한 종목을 선별하고 10년 연속 배당금이 상승한 종목들만 추려냅니다. 그리고 나서 IAD 수익률 기준으로 종목들의 랭킹을 적용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리스트의 제일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리스트의 상위 25%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제외시키는데요. 이미 보유 중인 종목들의 경우에는 상위 15%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덱스에서 제거합니다. 이 5번째 단계를 보시면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요. 보통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더 좋은 건데 상위 25% 종목을 제외시키기 때문이죠. IAD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제외하는 이유는 보통 배당 수익률이 높으려면 배당금이 크게 증가한다던가 아니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인데요. 배당 금액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아마도 시장에서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보기 때문이겠죠. 물론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경우에는 이런 게 좋은 투자 기회가 되겠지만 VIG 같은 패시브 ETF는 개별 종목의 리서치나 상황 파악을 아예 배제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IAD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정된 종목의 투자 가중치를 계산할 순서인데요. 먼저 각 종목의 시가총액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과하되 시가총액 계산을 위해서는 Float Adjusted Market Cap 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 값은 기업의 유통 주식 중 창립 멤버, 전략 투자자 및 임직원 등 거래가 되지 않는 지분을 차감하고 주가를 곱해서 계산된 조정된 시가총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가중치에 종목당 4% 상한선을 설정해서 인덱스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VIG가 현재 사용 중인 그리고 미래에 사용할 벤치마크들의 차이점과 종목 선정 방식을 알아봤는데요. 이 둘의 과거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이 차트는 VIG와 미래에 사용하게 될 벤치마크의 실제 주가 수익률을 그려본 건데요. 출시 때부터 VIG에 투자했다면 주가는 200%가량 오르며 연평균 11.4%의 수익률을 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지표의 움직임이 거의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숫자를 돌려보니 과거 변동성의 상관관계는 99%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에 두 지수의 차이가 일시적으로 생겼을 때도 상관계수는 97%로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했네요. 이 정도면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조만간 인덱스가 변경되어도 과거 인덱스와 비슷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주가 수익률 외에도 인덱스 변경에 따른 한 주당 배당 금액 및 배당 성장률을 함께 조사하고 싶었지만 S&P에 문의해본 결과 아쉽게도 관련 정보까지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배당과 관련해서는 VIG의 과거 배당 성적을 분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요. VIG는 2009년과 2013년에 배당금이 일시적으로 조금씩 하락한 것 외에는 지속적으로 한 주당 배당금을 증가시켰습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와중에도 배당금 하락폭이 5% 내외인 것은 인상적이네요. 출시 이후 연평균 8% 수준으로 배당금을 늘렸는데 절대적인 수치는 나쁘지 않지만 현재 가격 기준 배당 수익률이 1.6% 정도로 매우 낮은 것을 감안하고 저번에 살펴본 DGRO나 DGRW 같은 배당 성장 ETF와 비교한다면 성장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배당 금액도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변동성은 약간 높아진 모습입니다. 이 표는 연도별로 연초에 VIG에 투자했다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된 배당 수익률인데요. 2017년까지는 어느 연도에 투자했더라도 당해 연도 배당 수익률이 2%를 초과했는데요. 최근에는 당해 배당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현재 1.6%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0.45% 정도의 차이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중으로 봤을 때는 25% 정도 되는 하락폭이고 저번에 현황판에서 보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배당의 증가를 기대하고 투자한다면 이런 0.4%의 수치가 수십 년 후에는 큰 차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치들을 잘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표에서는 S&P 500, VIG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변경될 VIG의 섹터 구성을 비교해 봤는데요. 미래 벤치마크는 현재보다 IT와 원자재의 비중이 눈에 띄게 더 높고 경기 소비재와 산업재는 하락할 예정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종목 선정 조건이 비슷하니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가중치 산정 방식에서 발생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최근 섹터 비중이 다르더라도 리밸런싱 후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경영진에 따르면 종목 구성은 현재와 아주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보유 종목을 보시면 왼쪽은 현재 VIG가 8월 말 기준으로 보유한 탑10 종목이며 오른쪽은 미래 벤치마크 인덱스가 7월 30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종목들인데요. 현재 VIG의 탑10 중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 중 코카콜라와 펩시가 미래에는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개 종목들은 현재 VIG의 11번째와 12번째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별로 우려할 이슈는 아닙니다. 현재 VIG 탑10에는 포함되지만 미래에는 포함 안 되는 종목들은 오라클과 월마트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미래 벤치마크는 탑10 종목만 공개되고 추가 종목들은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이 두 개의 회사들이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 건 아쉬운 대목입니다. 종목의 집중도를 살펴보시면 상위 10% 종목들이 전체 포트의 54%, 상위 25%의 종목들이 80%, 나머지 75% 종목들의 포트의 20%만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VIG가 투자하는 종목의 수는 많지만 실제 분산 효과는 적은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현재 VIG와 미래 벤치마크 간의 주가 수익률, 주요 종목, 종목 간 비중은 비슷하며 섹터 간 비중 정도만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 정도면 VIG의 과거 성적을 기반으로 미래 성적을 예측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면서 지금 VIG에 투자한다면 기대할 만한 미래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당 성장률 같은 경우 과거 변동성이 높았던 구간이 3번 있었으나 이건 VIG가 더 긴 기간 투자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투자한 타이밍별로 배당이 연평균 몇 % 성장했는지를 보면 2015년을 제외하곤 비교적 꾸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배당금에 대한 시나리오로 불 케이스 8%, 베어 케이스 5%로 설정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당 배당 금액은 향후 10년간 최소 1.6배, 최대 2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10년 후 배당 수익률은 2.4에서 3.3% 수준으로 생각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그 이유는 배당 쌓아 올리기의 시작점인 현재 배당 수익률이 1.6%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그에 반해서 다른 배당 성장 ETF와 비교했을 때 과거 배당 성장성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가 성장률은 어떨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현재까지의 VIG와 미래에 사용하게 될 벤치마크가 유사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움직임 패턴을 예상할 수 있지만 현재 VIG도 S&P 500에 뒤처져 있고 미래 벤치마크도 역시나 S&P 500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VIG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안정적인 배당 성장률, 배당 ETF치고는 높은 주가 수익률, 그리고 낮은 수수료가 되겠고요. 단점은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래도 제공된 정보가 제한됐기 때문에 인덱스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배당 성장 ETF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별로 높지 않은 배당 성장률이 주요 단점이 되겠습니다. VIG를 분석하며 든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 배당 성장 ETF를 찾고 계신 거라면 차라리 저번에 분석한 DGRO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건데요. 조만간 업로드할 배당 ETF 현황판에 VIG도 추가해서 다른 ETF들과 더 객관적인 비교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SPYD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숫자에 기반한 분석을 원하시는 미국 고성장주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